창을 너무 많이 띄워놔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네, 저랑 지연님이랑 채영님 이렇게 셋이서 발표하려고 하고요. 오늘, 57번째 미더입니다. 어, 네, 지금 살짝 뇌정지가 와갖고 말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논문을 꽤 많이 갖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만큼. 마스터 퓨전, EGG 퓨전, 엠버, 렉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상당히 이 세 개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렉스도 좀 다른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연님께서 좀 이따 디너프, 그리고 채영님께서 이넥트랑 기가 브레인체로 이렇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논문부터 보면은 마스터 계열로 요즘에 좀 슬랩 만드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터라는 게 이제 요즘에 좀 피드포워드 3D 트랜스포머라고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어, 예전에 있었던 그 뭐였죠? 더스터 시리즈에서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더스터는 안 쓰는 것 같고요. 마스터를 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지 두 장을 이렇게 넣으면은 두 장에 이제 뭐랄까요? 어떤 한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 두 장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 이미지 둘 사이에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D 포인트 클라우드까지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미지 시퀀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사이에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추론하고, 2번에서 3번 사이에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추론하고, 3번에서 4번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계속 이거를 누적해서 추론을 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뭐 루프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솔직히 뭐 500번째 프레임이랑 200번째 프레임이랑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찾으면은 그것도 이제 루프 클로징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슬램도 만들 수 있을 거고 SFM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올해 초에 나왔었던 뭐 VGGT 롱이라던가 아니면은 마스터 슬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크게는 큰 그림에서는 아 이게 되는구나라고는 그게 이제 증명이 됐지만 근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하드웨어를 잘 사용할까라는 그런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 퓨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를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쓰는 게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뭐 GPS라던가 IMU 같은 것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슬램에서 주로 했었던 것처럼 최적화를 하면, 그러니까 멀티 센서 슬램을 하듯이 최적화를 하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한 건데,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거는 사실 뭐 센서를 더 많이 잘 퓨전을 하면은 당연히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만든 건데, 당연히 잘 됐고, 거기서 본인들이 IMU를 어떻게 퓨전을 했는지, GNSS를 어떻게 퓨전을 했고, 루프 클로저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코스트 펑션을 매기는 방법을 이제 논문으로 낸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 같은 경우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이랑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찍었을 때 사진하고도 어느 정도 이게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차선이 정방향으로 가는 차선이 있고 역방향으로 오는 차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프 클로저를 보통의 비주얼 슬램은 정면으로 봤었을 때 생김새를 보고 나서 똑같은 정면 차선으로 왔었을 때 생김새를 비교하고 나서 아 이거 루프다 밖에 못했는데 역방향으로 올 때도 루프 클로저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면서 이 시퀀스에서 역방향으로 루프 클로저 성공한 곳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뭐 ORD 슬램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탭을 조금 바꿔서 가보면은 어, 예, 뭐 인도어에서도 잘 된다라는 거. 인도어는 이제 GNSS는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뭐 IMU랑 카메라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그걸로 이제 로깅을 한 걸 가지고 한 것 같고 여기는 뭐 자율주행 같은 거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GNSS 퓨전된 거는 아직 안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코드가 뭐 파이토치랑 GT3을 같이 썼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네,
GT쌤 파이썬을 쓴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슬램들도 웬만하면 파이썬으로 많이 적는 것 같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C++ 위주로 됐었던 것들이 파이썬 랩핑이 돼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파이썬으로 슬램을 짜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C++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하지만 이렇게 짜면은 이제 그 성능이 100%잘 나오진 않을 거고, 아마 파이썬으로 짜면 95%, 90%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알고리즘 검증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제 긴 시퀀스를 보면은 GPU 메모리는 8기가 정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리컨스트럭션하고 포지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서버에서 돌리기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에서 쓰는 거니까 GPU 메모리가 8기가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24기가 메모리 이런 거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GPU에다 동시에 돌릴 수 있으니까 뭐 속도가 뭐 95%든 90%든 솔직히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스케일러블 하다는 거에 좀 장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EGG 퓨전인데요. EGG 퓨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시그래프에 나온 것 같은데, 시그래프 아시아 2025년에 나온 건데, 네, 이제 저장대학교랑 그리고 센스타임 여기 두 개가 같이 하는 곳입니다. 센스타임도 비전 쪽 연구 참 잘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댄스 비주얼 슬램 쪽에서 나왔었던 방식으로 이제 카메라 트래킹을 하고, 그리고 가우시안 서페를 썼다고 하는데 한 2024년도쯤에 이제 안젤라 다이 교수님 쪽에서 나왔었던 그 방식을 두 개를 퓨전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우시안 서페를 쓰게 되면 보통 노이즈랑 이런 거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인포메이션 필터를 써가지고 이거를 좀 네, 보정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좋은 렌더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24 FPS 실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즘에는 뭐 가우시안 스플랫을 쓰던 아니면은 뭐 프론트엔드 쪽을 뭐 마스터를 쓰던 뭐 너프를 섞던 최대한 실시간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시간인데 비실시간만큼의 정확도를 찍으려고 하는 시도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는 이제 어, 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스케일러블하게 가는가에 대한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메모리 최적화라든지 그쪽은 아직은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요런 씬 정도만 이렇게 보여주지, 뭐 예를 들어서 도시 한 바퀴를 찍고 온다던가 그런 것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편이긴 하죠. 이쪽도 그 동네 한 바퀴 돌기는 하고 그 슬램으로 그래프를 계속 가져간다라는 건 있지만, 마스터도 프론트엔드만 쓰고 사실상 뒤에는 슬램 백그라운드를, 그 슬램 백엔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크지 않다는 점. 사실 8기가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마스터로만 프론트엔드 가져가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개선점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엠버 같은 경우가 네,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퓨전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는 마스터, 백엔드는 클래시컬 슬램 백엔드. EGG 퓨전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는 이제 클래시컬 슬램, 그리고 백엔드가 가우시안 스플래팅. 엠버 같은 경우는 앞단도 살짝 그 마스터 같은 이런 피드포워드 3D 네트워크가 있고, 뒷단도 딥러닝 기반의 트랜스포머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는 이렇게 클래시컬한 거 쓰지 않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마스터 기반의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VIT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 맵을 이렇게 얻어냅니다. 포인트 맵과 피처를 이렇게 얻어내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런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3D 이런 그 스파스 복셀로 만든 거를 얘를 디시리얼라이제이션해서 그냥 하나 그 뭐랄까 원 다이멘션 그 데이터로 바꿔서 그걸 그냥 트랜스포머가 이거를 다시 스파스화 시켜갖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거를 가지고 포인트 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새 이미지가 또 들어올 때 이거를 그냥 제로 컨볼루션 통해서 다시 VIT에 넣어줘갖고 이거를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원한다면은 어
SFM도 돌릴 수 있고 슬램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램으로 돌린 예제를 보면은 이미지는 이렇게 계속 가는데 거기서 키프레임들만 추출해가지고 키프레임들로만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걸 보이는데 이 굉장히 신기한 게 라이브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날짜가 바뀌어요. 연도가 1933년부터 4년, 5년 이렇게 3, 4, 5, 3, 4, 5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당연히 안에 있는 그림이랑 숫자가 바뀌니까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되려는 게 맞죠. 근데 이 틀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면서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이 그림이 35, 36, 37 이게 이렇게 조금씩 겹쳐 보이면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걸 새로 엎어서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카메라 포즈를 굉장히 잘 잡는다는 거고 3D 포인트 클라우드도 굉장히 잘 잡는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네, 네, 신기한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레그스라고 해서 랭귀지 엠베디드 가우시안 스플릿인데요. 이것도 한 작년, 재작년쯤에 상당히 좀 유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클립 피처라던가 아니면은 랭귀지 피처를 맵에다가 인베딩하는 그런 거가 이제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네. 똑같은 태스크를 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뭐 럴프라던가 랭귀지 럴프 같은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은 태스크를 푸는 거고, 결국에는 3D 맵 안에다가 3D 맵을 이렇게 만들면서 네, 그 안에다가 랭귀지 피처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쿼리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컵을 찾아라라고 하면 그맵 안에서의 컵이 있는 부분이 이제 피처가 밝게 빛난다든지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건데 레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3D 가우시안 스플리팅 맵을 만들면서 랭귀지 인베딩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 속도가 뭐 럴프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앞단에는 드로이드 슬램으로 포즈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포즈 추정한 거를 가지고 3D 그 가시언 스플랫을 해서 만들면서 네, 여기 있는 이 랭귀지 피처를 인베딩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오른쪽 밑에 미팅 툴스에 들어가서 Q&A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다음 순서인 지연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아무래도 월드 모델이 계속 되게 핫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논문을 많이 보고 있고,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고 있는 앞에 장면들이 계속 변하지만, 그 변화하는 그런 세계를 이해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뉴럴 렌더링 같은 모델들은 그런 변화 같은 걸 어떻게 인식해서 렌더링을 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월드 모델에서 그 월드 모델을 구성하는 그 리프레젠테이션 파트를 만들게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 다이나믹 널프라는 모델을 가지고 왔고 또 오늘 급하게 논문을 보느라 제대로 읽지는 못했지만 드리머라는 그 월드 모델 중에서 좀 요즘 최근 논문은 아닌데 2023년에 나왔던 좀 핫한 논문이 있어서 이것도 간단하게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다이나믹 널프 부분은 이미 이 논문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이나믹을 적용한 논문 자체를 좀 처음 읽다 보니까 좀 신기한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존 널프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장면만 가능했는데, 장면 내에서 사물의 시간이 흐르거나 좀 변형되거나 좀 움직이는 경우는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3D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널프에는 5개의 입력이 들어가는데, 시간 t를 포함한 6개의 입력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목적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서 카메라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반영할 수 있는 그 노벨 뷰 신테시스를 해보자. 그래서 장면의 3D 구조랑 어피어런스랑 다이나믹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뉴럴 필드를 학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이 캐노니컬 스페이스랑 디포메이션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캐노니컬 스페이스라는 거는 어, 어떤 시간과 무관한 그냥 그 기준이 되는 장면, 맨 그 T0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디포메이션 필드는 그 특정 시간이니까 이미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일단 맨 첫 번째 사진은 그 디포음드 씬이라고 해서 현재 장면, 그러니까 T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장면이 아니고 시간 T에서 실제로 관측된 장면이고, 카메라에서 쏜 어떤 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이는 이 픽셀에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레이가 T 시점에 있는 3D 공간에서 물체 표면을 통과하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YZ는 시간 t에 있는 실제 물체 위치가 되는 거고, 요, 요 T라고 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는 디포메이션 네트워크인데, 이 단계에서는 시간 t에서 포인트를 이 캐노니컬 스페이스에 정렬하기 위해서 어떤 오프셋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습 데이터에서 막 이 점이 이 점이다 이런 걸 다 매칭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로스식을 통해서 알아서 이 네트워크에서 그 차이를 오프셋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요 네트워크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장면들을 변하지 않는 요 기준으로 투영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사진은 이제 기준 장면이 되는데, 모든 시간 t에서 본 점들이 동일하게 요 캐노니컬 이 레퍼런스 모델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체의 어떤 기준 상태를 의미하는 상태고, T0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시간이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캐노니컬 네트워크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널프의 학습 방법과 그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입력에서는 디포메이션으로 보정된 어떤 점을 입력을 받아서 해당 위치의 레디언스랑 덴시티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시간 t가 입력이 되지 않고, 왜냐면 요 앞에서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입력이 되지 않고, 실제 장면에서 점 t 시점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 점을 캐노니컬로 보정을 해서 움직인 위치를 조정을 해서 캐노니컬 기준으로 좌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노니컬 스페이스에서 어떤 물체의 어피어런스랑 지오메트리를 안정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 디포메이션은
좀 시기할로 모델링 해가지고 이 다이나믹한 걸 학습을 한다. 네, 그렇게 움직임을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어, 처음 본 것 같아서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좀 강화학습 쪽으로 월드 모델을 하는 거에 좀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 읽은 거라서 아직 자세히 막 강화학습까지 설명드리기는 제가 좀 자세히 아는 건 아니어서 간단한 개념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월드 모델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뭔가, 음, 이 모델이 뭔가 그 사람으로 생각하면 눈을 감고도 이제 방에 있을 때 문이 어느 쪽에 있고 테이블이 어디 있고 뭐 컵이 어디 있다를 딱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음,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보여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월드 모델들은 좀 도메인에 너무 맞춰져 있다. 그래서 하나의 환경에서만 잘 동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봇이 이제 걸어 다닐 때 다양한 환경들을 마주칠 거니까 그런 거를 하나의 통합된 월드 모델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다수의 환경을 단일 월드 모델로 학습하고 싶다가 이제 이 논문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약간 이 논문이랑 좀 비슷하게 어떤 기준이 되는 그 레이턴트 벡터를 좀 만들어 놓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다이나믹을 좀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 인코더로 그 관측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인코더로 압축해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더라도, 그리고 뎁스맵을 보더라도, 그 뭐 아니면 레이캐스트 이미지를 보더라도 같은 색상이면 그 어느 종류의 사진을 봐도 아, 이게 책상이구나를 딱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모델이 시간, 그 미래 상태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테이트가 있으면 다음 상태는 이 레이턴트 안에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A가 이제 액션인데 여기서 강화학습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팔을 앞으로 밀면 컵도 앞으로 밀릴 거라는 걸 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레이턴트 그 스페이스를 다시 원래 관측 상태로 되돌리는 디코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도메인마다 그 연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네, 같은 상태로 정렬이 되도록 다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좀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오늘 퇴근이 생각보다 늦어서 이 드리머는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그 다음에 또 이 다이나믹과 관련된 논문을 좀 요즘 많이 읽고 있어서 여기 위주로 당분간 논문을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네, 일단은 없으신 것 같아서 공유 중지하고 채영님 발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혹시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아, 있으신가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그 모방학습이랑
VLA 모델 학습하고 로봇에 올려서 좀 디플로이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넣어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증강할까 좀 고민하던 차에 읽은 논문 2개 가져왔습니다. 인액트는 전체가 60페이지가 되는데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못했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VLM이 단순히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 인바디의 커그니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물리 세계의 행동 결과를 좀 이해를 잘 하는지를 좀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이해하는지 테스트를 그 로봇 시뮬레이터 중에서 Behavior 1K라는 그 로봇이 집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에 대한 질문에 뭐 1000가지 일상적인 그 가정 활동 시인에 대해서 좀 생성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했고, 이를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 순서 재배열 문제로 정의해가지고 모델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포워드 월드 모델링과 인버스 월드 모델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포워드 월드 모델링은 행동이 주어졌을 때 그 미래의 상태 이미지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 순서를 맞추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그 입력은 그 초기 이미지와 그 올바른 행동 시퀀스를 넣어가지고 뒤섞인 그 미래 이미지들의 목록에 대해서 얘를 순서를 맞추는 평가를 진행합니다. 2번째로 인버스 모델링은 상태가 변했을 때 그 원인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올바른 순서 미래 이미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뒤섞인 행동 목록들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맞추는 과정을 평가를 하였고 각각의 목적은 포워드는 이게 그 시뮬레이션이 할 수 있는지 평가, 행동 효과에 대한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버스는 인과적 추론 능력이 이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실험 결과를 좀 보자면 대부분 포워드 모델링보다 인버스 모델링에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게 그 VLM들이 시각적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능력보다 이미 일어난 시각적 변화를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좀 더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액션을 직접적으로 맞추는 건 아니고 약간 심볼릭한 액션을 맞추는 로우 레벨 모터나 연속 재신호 측정이 아니라 약간 시퀀스별로 행동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맞추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논문은 기가 브레인 제로라는 것인데 이 기가 AI라는 그 중국 회사에서 나온 모델이고 모델이자 그리고 데이터 생성 능력을 좀 많이 활용해가지고 데이터가 부족하면 생성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해결한다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정도에 그 모델이랑 비디오 제너레이션이랑 그다음에 브레인 제로라는 그 VLA 모델이랑 데이터셋이랑 GitHub에 올라와서 가지고 왔고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여기서 브레인 제로는 약간 모델만 나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설명하는 그 데이터 저너레이션 쪽에서는 그 비디오 저너레이션이 월드 모델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5가지 정도에 대한 생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리얼 투 리얼 트랜스퍼는 실제 비디오에서 깊이랑 윤곽선을 추출해가지고 컨트롤댓을 사용해서 텍스처, 조명 색상을 변경해가지고 실제로 수행한 데이터에
대해서 10개 정도 증강을 시키고, 그다음에 뷰 트랜스폼은 같은 동작인데 다른 각도로 생성을 하는 건데, 비디오 깊이 정보를 추정해서 3D 공간으로 투영을 하고, 그 새로운 시점에서 빈 공간을 인피팅으로 채워가지고 그 생성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투리얼 트랜스퍼는 아이작심에서 로봇 동작을 생성하고 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화면을 좀 실제처럼 렌더링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휴먼 비디오는 그 사람이 동작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로봇 손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샘2로 마스킹한 다음에 그 손 위치를 추적해서 팔의 관절 각도를 인버스 키네마티스로 계산을 하고 요걸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저너레이션은 그 텍스트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로봇 조작 비디오를 생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인버스 다이나믹스 모델이라는 그 비디오 속에서 행동을 여추적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가의 브레인 제로랑 같이 보면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서 그 심투 리얼을 할 때 사용한 에셋 생성 부분은 그 인바디드 젠이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허깅 스페이스에서 그 확인도 가능하고 이미지나 텍스트를 통해서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인이나 오브젝트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해서는 에고덱스를 사용해가지고 그 산체 손에 대한 3D 주석을 또 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것 같아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너레이션을 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그 학습 모델의 성능이 더 올라간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다면 저도 화면 공유 종료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인바디드 젠 쪽 아까 보여주실 때 재밌어갖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요거 진짜 그냥 막 아무 이미지나 넣어도 좀 괜찮게 나오나요? 제가 이미지로 제너레이션은 안 해봤고 그 네. 텍스트로 젠가를 해봤는데 결과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것도 생각보다 괜찮게 만든 것 같아갖고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옵티머스의 이미지 투 3D로 봤을 때 일단 정면은 테슬라 걸 넣었겠지만 뒷면은 그렇게 좋진 않구나. 그래서 이걸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젠가를 넣었는데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어, 텍스트로 그냥 넣었던 것 같은데 젠가 블록이라고 넣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그 여러 개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3D 에셋으로 만들 수 있고 영상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사람이 무조건 평가해서 생성된 에셋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골라야 되나요? 아니면은 뭔가 10개 제네레이션 하게 한 다음에 자동으로 좀 제일 괜찮은 거 뽑게 해주고 이런 게 있을까요? 저게 그 논문의 코드를 사용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기서 허깅 스페이스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선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 네. 여기 샘플들을 뭔가 추주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확인 페이스의 데모가 너무 잘 나와서 진짜 너무 좋아요. GPU도 안 써도 그냥 써볼 수도 있고. 맞아요. 샘3도 엄청 잘 나와 있는데 허깅 스페이스도 진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질문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 조금 일찍 끝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해주신 지연님하고 채영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세요.